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싫어하는 사람과 품위 있게 멀어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보통 이제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저도 참 오래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30년 되는 그 직장 생활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면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딱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했던 말로 상처 입은 경우가 아무리 옛날 일이라도 그게 이제 아예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이. 저도 이제 성격이 이제 만만치 않은 편이라서 직장 상사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서 부딪히면서 직장 상사를 들이받으니까 이제 부딪히고 상처받고 그 직장 상사도 또 대드는 그 부하 직원 때문에 또 상처 입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 오비가 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웃으면서 해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상처 주고받고 그래도 결국 우정과 신뢰가 쌓여서 내 인생으로 재산으로 남으면서 그 예전의 상처를 서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그저 상처로 우정과 신뢰 이런 거 없이 상처로만 남아서 결국 손절한 사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유형으로 남아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제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제 직장생활을 했던 저도 그렇고 이제 후회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왜 그때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휘둘리고 그랬나, 이제 이런 어떤 후회가 되는 대목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 때문에 직장이, 그 직장 자체는 좋은데, 이 명함은 좋은데, 나의 직장 상사 때문에 그 직장이 이제 지옥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예 직장을 결국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나중에 생각하면 굉장히 후회되는 거죠. 그 사람만은 아니었어도 그냥 거기 다니는 건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랑 이제 특히나 이제 직장에서 굉장히 안 맞는 사람, 진짜 싫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회사 자체가 막 싫어지는 경우 어떻게 멀어져야 될까요?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덜 괴로울 수 있을까요? 목적은 뭔가 하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싫어하는 사람하고 이제 어쨌든 품위 있게 내가 이제 정서적으로 멀어지기 위해서는 오늘의 전제는 뭔가 하면요, 함께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뭐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안 보면 되는 건데 직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품위 있게 멀어지느냐, 나의 마음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뭐 가족들이라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상처 입힌 사람,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우리가 싫어하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이제 실적을 잘 못 내고 어떤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게 나를 위축시키고 나한테 부당한 어떤 대우를 하는 그 직장 상사 탓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결국에 내 발등에 내가 이제 내 발에 내가 걸어올려서 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 남의 그 어떤 상황 자체, 나의 상황을 남의 탓을 하기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그 타인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꿈에 나와요. 막 아침에 얼굴만 보면 일단 긴장하고 오늘은 또 나한테 뭐라고 할까, 막 이런 게 막 불안하고 회사에 오기도 싫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야 라는 어떤 그런 원칙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때 그 옛날에 그렇게 싫은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생활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방송하는 거예요. 내 감정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놓치고 있지 않는 것. 내 감정의 핸들을 저 사람한테 넘겨주지 말자.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면 내가 안심하고, 직장 상사가 뭐라도 그래 괜찮아 라고 하면 내가 안심하고, 나한테 막 소리 지르면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내 감정의 핸들, 내 어떤 직장 생활의 핸들 자체를 저 사람한테 넘겨준 거죠. 근데 내 감정의 핸들은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조절할 수 있게끔. 내가 주인이니까. 나한테 함부로 말하는 저 사람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세요. 내가 막 심장 벌렁벌렁 거리고 일에 잦은 실수하는 걸 그 직장 상사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세요. 그건 내 탓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하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렇게 움직이지 말자. 나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나를 컨트롤해야 되는지 내 스스로 계획해서 나한테 그렇게 스스로 오더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거를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어떤 나의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이 나를 지키는 거죠, 스스로. 회사에 있다 보면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제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굉장히 서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이제 피해주는 사람한테 당연히 잘 표현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건강하게 거리두기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알아야지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지? 라는 거를 스스로 잘 깨닫는 게 또 중요해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직장 상사가, 그 직장 상사는 굉장히 성격이 못된 직장 상사인데 막 일을 시켜놓고 그때부터 막 재촉하는 거예요. 됐어? 왜 빨리 안 해? 왜 아직도 안 됐어? 막 이러는 거죠. 사람 혼을 쏙 빼놓는 거예요. 재촉당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럼 또 제대로 못하면 또 제대로 못했다고 또 욕먹어요. 그럼 진 빠지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안정감 있게 좀 평화롭게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잘하고 싶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그건지 알았으니까 그거를 표현하세요. 그 다음에 직장 상사한테, 자,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일을 순발력 있게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의 어떤 약점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인정받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야근을 해서라도 차근차근 완성도를 높여서 일을 잘해서 팀장님한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일을 주시면 훨씬 더 잘할 것 같습니다. 표현하는 거죠, 표현.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것도 빨리 하냐, 못하냐는 둥, 도대체 그렇게 손이 느려서 어디다 쓰냐는 둥, 막 이렇게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면 더욱 제가 더 위축돼서 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팀장님한테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뭐 밤에 늦게까지 일하는 건 저는 상관이 없는데 미리 일을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팀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먼저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죠. 싫어하는 그 직장 상사에게. 자, 세 번째는 거절은 상호간의 권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멘탈이 튼튼해야지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를 힘들지 않게 끌어나갈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저 사람도 내 얘기를 거절할 수 있다. 나도 저 사람의 이야기를 거절해도 된다. 이건 우리 서로의 권리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함부로 나한테 하는 직장 상사한테 그렇게 요청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게 뭔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그런데 워낙 인성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서 뭐래? 굉장히 어이없다는 그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요청에 대해서 그 사람이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을 저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거절할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 나의 얘기를 저 사람은 거절했구나. 그래, 오케이. 그 사람은 그럴 권리가 있어. 타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는 건지 그 사람의 마음인 거지. 인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정서적으로 저희 사람하고는 더 이상 나는 연결고리가 없구나. 마음으로부터 선언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고 저 사람은 거절했고, 오케이, 이제 정서적으로 저 사람하고는 완전히 거리를 두고 더 이상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더욱 드라이하게 해야 되겠다, 저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뭐 신뢰나 우정이 없는 거죠, 이제 그 사람하고는. 그래야지 덜 휘둘리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저 사람이 내 감정을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상대가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나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권리인 거예요. 내가 거절을 잘해야 더욱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있어요. 계속 나한테 부탁해오고 안 해주면 삐지고, 그러면 또 나를 이제 어떤 불이익, 왕따시키고 막 불이익을 줄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의 부탁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이 싫은 거죠, 나는. 근데 그런 휘둘림의 고리에서 이제 내가 이제 끊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도 거절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거절이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거절에 대한 원칙도 말씀드렸는데, 둘만 있는 데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표시를 하고 계속 도와주셔서 난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나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 설명.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개인적인 부탁, 어떤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계속 들어드릴 수는 없다. 제가 이제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일에 굉장히 지장을 받아서 내가 고민이 많다. 내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 대신 이런 방법이 있다. 내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선배님의 일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호의를 보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런 어떤 거절의 사원칙을 내가 이제 발휘해서 나도 당당하게,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다라는 어떤 권리가 있음을 알고 그렇게 실행하는 거, 그게 어떤 이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게 거절하는 거에 굉장히 좋은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이상해. 이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거절을 하게 되면 상대가 이제 반감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신을 이해하고 있고, 나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의논해 봅시다. 이런 표현들이 거절을 하는데 훨씬 더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면서 잘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싫어하는 사람하고 이제 품위 있게 멀어지는 어떤 그야말로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건강하게 잘 진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